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지사가 청와대에서 만났죠. 사진 몇 개만 볼게요. 저기 상춘제인데 저기가 이재명 지사가 처음 가봤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그 서로 간 대화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처음 와보셨어요 이렇게. 그래요? 이게 굉장히 막 국빈들 이런 사람들 막 오면 대접하는 곳이라 접대하는 곳이라 처음 와봤다 그러고 언론은 지금 무슨 짓거리 하냐면은 저렇게 의자 배치가 잘못됐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 이재명 지사하고 앉아있는 이재명 지사 건너편에 이철이 정무수석이 앉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정치인들이 있다가 이명박근혜 사진 보여드리겠지만 서로 마주 앉는다. 요걸 또 헐뜯는 거야. 별걸 다 헐뜯네.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도 했다 그러죠. 이제 1위 후보가 되니까 그 심정 아시겠죠? 제가 이거 유머였죠. 완전 유머. 유머인데 그게 대통령이 하실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유머가. 제가요 19대 때 갑자기 어느 행사장에서 만났는데 그 전날 제가 YTN 뉴스를 장식했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 대표셨나 뭐 어쨌든 막 달려오셔서 막 저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 칭찬의 최대치가 뭐냐. 아, 요새 텔레비에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막 웃었거든요. 재미는 없으신 걸로. 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신 건 정말 굉장한 친근함의 표현이다. 그렇죠. 완전 농담인 거죠, 그게.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참 저 두 분이 만나는 장면만 얘기해도 1시간이 갈 수 있는데 우선 저는 좀 엉뚱한 걸 보잖아요. 그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가 인정하는 미남 대통령이잖아요. 호남 대통령. 그래갖고 외모 순위로 막 뽑았을 때도 순위권 안에.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 옆에 가면 약간 우리 흔히 오징어 되잖아요. 쭈꾸미. 그렇게 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의외로 안 그렇더라고. 좀 잘생겨 보여.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제가 좀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옆에서도 그렇게 다른 사람처럼 그렇지 않더라고. 그래서, 저렇게 잘생겼었나. 우선 제가 이걸 느꼈다는 거. 원래 그런 거예요. 뭐, 부부는 내 마누라가 내 남편이 이쁘고 잘생겨서 좋아하지 않잖아요. 제일 예뻐 보이죠. 일상화 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예쁘다 안 이쁘다로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내 후보가 되고 나서부터는 그 사람이 멋져 보이는 효과가 그래요? 아닐까. 근데 귀염상이라고 예. 제 주변의 어른들은 다 그래서 눈웃음 치는 게 귀엽다고. 예. 저는 눈이 조금 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겠어요. 그 위치가 돼 보니까 이제 아시겠죠 심정을. 이런 말을 거꾸로 들게 되는 그런 날이 이런 날 올 줄 모르고 2017년에 너무했다. 그럼 디테일 있게 조금만 더 분석을 해볼까요? 1위 후보가 되니까 그 심정 아시겠죠라는 말은 2위였던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네거티브였다는 걸 인정하시는 건가요? 자, 근데 이 만남이 사실은 정치적인 이야기는 거의 안 했어요. 선거법 위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덕담이 오가고 그랬는데 윤석열이 문재명의 잘못된 만남, 문재명. 사실 이재명을 초성을 거꾸로 하면 문재인이에요. 이응, 지읒, 미음을 거꾸로 하면 미음, 지읒, 이응. 뭔가 운명적인 만남이야. 그러네요. 근데 선거 개입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유명한 사진 하나 있잖아요, 저거. 이명박하고 박근혜가 만났던 사진. 이것도 선거 개입입니까, 그러면은? 정치에 있어서 이러면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이겼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 같은 당의 일원으로서 이건 만나는 일종의 역사적 전통 아닙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만나온 거예요. 근데 우선 뭐 자리 배치를 가지고 그러는 건 너무 웃기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철희 수석을 배석시킨 이유가 선거법 위반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유치한 일 좀 그만하시고요. 근데 제가 오늘 운영위 했잖아요. 그래서 왜 저거 가지고 그러지? 의례적으로 만나는 건데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만 만나고 민주당 후보 만나지 말란 말이냐. 근데 저들의 주장은 제 주장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각은 뭐냐면 그들이 생각할 때 과거의 청와대는 검찰을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들 정권에선 한 몸이었잖아요. 검찰과 청와대가. 그러니까 검찰이 가진 모든 자료를 청와대가 다 분석했을 것이다. 보고받았을 것이다. 그러고서
문재인 대통령이 만난 것은 이재명의 결백을 결과적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냐 이거더라고요. 그 얘기를 쭉 들어보면 이렇게 말은 못하지. 이건 너무 이재명 후보를 자기들이 칭찬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은 못하는데 내용인즉슨 그래요. 그러네. 이제 논리를 반대로 뒤집어 까면 네네네네. 그렇게 생각하고 자꾸 묻더라고. 근데 딱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이는 현상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 그쪽에서 나온 국민의힘에서 나온 말이 그런 거였잖아요. 문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배석자가 생긴 거야. 독대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자, 오늘 그리고 나서 이재명 후보가 정세균 전 총리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서로 이야기하는데 덕담이 괜찮더만요. 정세균 총리한테 큰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도 했고, 정세균 총리는 원팀으로 필승하자. 그리고 정세균 총리가 당대표 할 때 거기 부대변인 역할을 뿐만 아니라 저분을 최초 정치권의 공천에서 네. 당선된 그러니까 대표세요. 그래서 내가 총리임 계보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그렇죠, 맞아요. 훈훈한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이재명 지사가 지금 그 선거 예비 후보 등록한 날이기도 합니다. 페이스북을 한번 다 끝까지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길지 않으니까. 새로운 첫날을 시작합니다. 익숙했던 출근길을 떠나 대통령 예비 후보로서 국민께 인사드리러 가는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막중한 책임감이 어깨를 눌러오지만 제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이력서 150여 장을 남겨두고 원룸에서 홀로 생을 마감한 청년을 잊지 않겠습니다. 공과금이 든 봉투와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송파 세모녀를 잊지 않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생업도 생명도 포기하신 자영업자분들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의 가난보다 더 두려운 건 내일도 더 나아질 거란 희망이 없는 삶이겠지요. 반드시 희망을 만들어내겠다고, 사랑하는 국민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더 공정하고 더 깨끗하고 더 부강한 대한민국, 오늘부터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예. 그 등록 서류를 저렇게 신발을 이렇게 고쳐 신는 경기도지사직을 사퇴를 했으니까 이제 신분이 바뀐 거고요. 그런 상징 같고 지금부터 시작한다는 의미 같고, 오늘 20대 대통령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해가지고 지금 선관위에 등록까지 하는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가 그 퇴임 기자회견에서 한 말인데요. 대한민국을 세계의 표준으로 만들겠다. 이 말은 뭐 다른 면에서 뭐 문재인 대통령을 개성하겠다도 포함되어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그 저 사진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이재명 지사가 그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은 왼쪽 팔 이게 굽어 있는 게 그냥 그 보이네요. 양복에서 드러나더라고요. 저게 안 펴져요 끝까지. 여기 이제 소년공으로서의 그 프레스에 놀려갖고 장애를 입은 것들이 그대로 보일 때보다 마음이 되게 짠하더라고요. 그것만 짠한 게 아니고 요즘 이재명 후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좀 짠하게 느껴집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그만두는 날 국민의힘 대장동 TF가 제가 보기에는 직권남용 혐의로 이재명 후보를 고발했어요. 예. 이거는 뇌물 없었지, 아들 화천대유 근무했다고 가짜뉴스 했는데 그거 다 가짜뉴스, 다 배임까지 지금 흔들리니까 이제 또 직권남용을 들고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그만두고 이제 대권 후보로서 첫 발을 내딛는 날 재뿌리는 거죠. 저 여지까지 이런 야당이 있었나 싶어요. 적어도 여당 대선 후보가 결정되고 뭔가를 할 때는 저렇게까지 재뿌리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쪽 사람들은 그 악행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아.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야당 본 적이 없거든요. 계속 그런 야당을 본 적이 없어요. 다 처음 보는 거야. 네. 미중유야 아주. 그래서 최민희 의원님이 최근에 그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내에서의 이런 엄청난 우여곡절, 그러니까 비주류에서부터 여기까지 온 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또 언론에 막 포털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저도 공감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전 되게 중요한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이재명 후보가 개혁을 추진하는 게 벌써부터 되게 기대가 돼서 우리 시민들이 내년 3월 9일까지 꼭 같이 힘을 합쳐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그 퇴임 기자회견에서 가장 핵심이 그거 아니었을까요? 그 땅이 필요 없는데 보유하면 손실 보도록 하겠다. 이재명이 이제 트레이드 마크가 될 가능성이 높고 민주당도 이제 대장동 방지법을 지금 발의를 했거든요. 빨리 발의해서 통과시켜야 돼. 예. 빨리. 예. 예. 어쨌건 지금 이재명 지사는 지금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금 기록을 써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초단체장이 대선 경선에 뛰어들어갔고 뭐 20% 정도의 지지율을 얻는다든가. 그리고 엉기다가 후회하고. 그렇지. 그리고 뭐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행정가로서의 캐릭터가 국회의원 그 경험 한 번 없이 여당 대선 후보가 되는 것도 굉장한 기록이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경기도지사들이 정치 폭망의 역사가 있었어요. 이것도 지금 새롭게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인재,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경기도는 지금 어제 어떤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재명 대단하다고 했던 사람이 쓴 글을 잠깐 봤는데 경기도 인구가 1,300만입니다. 예. 대한민국 인구가 한 5,100에서 한 200만 이렇게 되는데 가장 큰 이 자치단체, 광역을 이렇게 한번 행정을 해본 경험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공약 이행률이 마지막으로 나올 때 98%? 네. 이야, 진짜 그거는 경이로운 수치예요. 네, 경이로운 제명. 요즘 유행어가 있죠. 이재명이 할까봐 두렵다. 뭐든지 해버릴까봐 두렵다. 그 얘기를 한 분이 이재명과 가장 가까운 분이 그 말 하셨어요. 말하면 하니까 걱정된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경기도지사를 사퇴하면서 마지막 결제가 일산대교 27일 낮부터 무료 통행하는 거였다 그러죠. 아싸, 거기 이제 통행할 때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실제 그 공익처분이라 그래서요. 네. 이게 공익적인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근거를 갖고 한 행위거든요. 요거를 지금 다른 언론들은 여기 이제 국민연금이 뭐 이제 뭐 가처분 신청 뭐 해갖고 안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비관하는 그런 보도를 또 내고 있더만요. 그건 나중 일이고요. 예. 자, 그리고 그 이야기 잠깐만 언급하고 갈게요. 그 김어준 공장장이 이제 이재명을 도와야 된다. 그것 때문에 저도 지금. 근데 그 말이 지금 국민의힘하고 이낙연 캠프의 일부 분들에 의해서 또 공격의 대상 시비거리가 되고 있어요. 아니,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홍준표로 됐어. 그러면 공장장은 거기서 홍준표를 국민의힘은 이제 후보로 뽑혔으니까 도와야 된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이야기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후보 되고 공장장이 어떻게 하나 한번 보죠, 뭐. 아니, 저 국민의힘도 누가 뽑히면 청와대로 부르면 되고. 그 이렇게 할 거 아닌가? 공장장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지금부터 홍준표 후보를 도우셔야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이낙연 캠프의 모 인사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그 말을 경선에서 뽑히고 난 후에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개인이 하는 다스베이다에서도 이재명, 이낙연 상당히 중립을 지킨 게 거의 유일하게 다스베이다예요. 맞아요. 네. 네. 근데 마치 그 경선 때 김어준 총수가 마치 편파적으로 한 것처럼 내가 알고 있기에 다스베이다 이낙연 후보가 안 나갔었잖아요.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가서 한 번인가 나갔고. 네, 한 번. 그 팟빵에 업로드되는 그 오디오로만 된 음성. 네, 월말 김어준. 네. 거기도 이렇게 초대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왜 김어준을 마치 이재명 뭐 지사의 후보의 측근인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화합니까? 아, 김어준 총수는 아니고요. 김용민 PD가 그랬죠. 김용민 PD 엄청 노골적으로. 최고 노골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김어준 총수가 그 과정에서 이 원팀으로 가야 된다는 기조를 보여서 오히려 네. 더 그걸로 비판을 받기도 했었는데도 네, 지금 이렇게 네. 하는 게 이해가 안 가고 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이 좀 청년들이 자주 가는 커뮤니티에는 뭐라고 되냐면 뉴스공장에 나와서 TBS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짜집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민주당에서 좀 잘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저번에 원팀으로 가서. 국민의힘에서 그 공중파에서 욕설 한다고 막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뉴스 공장이 아니고 다스베이다. 네. 그런 식으로 뭔가 이런 이미지를 씌우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퍼질 때는 이게 짜집기가 되더라고요. 예. 김어준의 영향력이 지금 이제 순석희가 없어진 자리에 이제 김어준이 원톱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실질적인 원톱은 푸나인데 그걸 모르고 사람들이. 그런데 제가요. 이게 어제 김영남 의원하고 제가 주진우 라이브에서 매주 월요일 날 5시 45분부터 이제 토론을 하거든요. 그때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형식은 모르겠고 정치권에서 뭐 왈가왈부하고 내용이 너무 동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혼자 여기까지 왔다도 동의되고 이분이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겪는 건 서울법대를 안 나왔기 때문이고 그 이야기를 오늘 저녁에 밥을 먹는데 TV조선이 최민희 의원 발언을 갖고 토론하고 있더라고. 나중에 한번 보세요. 최민희가 한 말이라고 해서 그걸 또 그럼 나는 뭐야? 패널들끼리 토론하고 있더라고. 그게 맞는 말이라고 하는 사람 셀럽의 위험이지. 아니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사실 그 우리 사회의 기득권 엘리트 카르텔이 이재명이라는 존재를 안 받아들이고 있어서 핍박받고 예, 있다. 맞습니다. 저 예.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노무현 대통령이 걸었던 길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걸었던 길이며 이게 이재명 후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제목을 다 최민희 이재명 서울법대 안 나와 어려움 겪어 이렇게 하고 저를 막 욕했어요. 과거에는 성공한 전태일이라고 했다. 근데 그건 계속 해주세요. 저는 성공한 전태일이라는 제 고뇌에 찬 규정이 생각할수록 맞는 것 같아서요. 예, 맞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기득권이 아닌,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윤석열이 이재명 후보를 뭐 그 사람이 기득권이 아니냐. 20대 초반에 벌써 사법시험 합격해가지고 변호사 생활했는데 뭐가 가난하냐. 이 사람은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기득권 카르텔이 뭔지 모르십니까? 그리고 하나 뭐 토론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하고 싶은 얘기가 꼭 하고 싶었던 게 그 다른 패널들도 우리 그 되게 잘하시는 분 계시지만 최민희 의원님이 뭐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요리조리 말을 막 뺑뺑 돌리면서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차분한 목소리로. 근데 거기서 최민희 의원님이 따박따박 바로 그 자리에서 팩트 폭행을 하니까 못하더라고요 그걸. 예. 와. 그것을 역시 놀랐어요. 전문용어로 참교육이라고 하죠. 참교육. 네. 진짜 그래서 진짜 든든한 분이에요. 예. 응. 그리고 오세훈이 TBS 예산 삭감을 검토한답니다. 언론 탄압이다. 어처구니가 없네 진짜. 진짜. 방송 탄압 중단하라. 이럴 때 이렇게 해야죠. 이러면 생태탕이 문제였나 봐요. 에이, 좀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김기현이 윤호중 원내대표한테 대장동 특검 원포인트 원내회담을 제안했고 민주당은 김기현 투기 의혹 투기를 구성한다. 사실 민주당은요 지금 수세가 있을 거 아니라 뭐 대장동 특위 양평동 특검하자고 특위, 하면 양평동 특검, LCT, 양평동이래. 양평, LCT, 김기현 뭐 이런 것들이 다 망라돼 있어서 계속 앞으로 놔줘야 돼요. 윤우진. 네. 자, 민주당 나름대로는 아까 저 대장동 방지법이 발의가 됐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진성준 의원에 의해서 발의가 지금 됐죠. 이건 이제 송영길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고 정치는 타이밍. 이게 대장동 방지법을 만들 수 있는 최적기입니다. 예.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